21대 총선 당일 저녁.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선거사무소에 왔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덤덤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 그 가운데 소수 정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호 6번 이정미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믿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같이 와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나중에 따로 한 번 한번 찾아뵐게요. 일단 감사합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에서 우리 정치는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 공식 선거운동 첫날 3파전이 뜨겁던 송도 국제도시를 찾았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첫 지역구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지층이 분명한 이정미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송도에 나타났습니다. 당 차원의 총선 출정식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운동 출정식을 바로 이곳 송도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정미가 송도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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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송도 국제도시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정미 후보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께서 지금 떨리죠. 떨리죠. 지난 3년 동안 일해왔던 이제 과정을 성적표로 받는 거니까 좋은 성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주민들이 그동안 일해왔던 제 땀과 정성과 진심을 꼭 알아주실 거라고 믿고 주민들을 믿고 달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출정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여기 제가 꼭 이겨야 하는 선거니까 정의당으로서. 예. 당대표를 지낸 이정미 후보의 첫 지역구 출마. 정의당으로서는 이정미의 승리가 절실합니다. (6번) 정의당이 유세를 마친 자리. (1번) 더불어민주당 유세 차량이 바로 진입했습니다. 정치 신인인 정일영 후보는 지난해 처음 이 지역구에 왔습니다. 오늘 힘이 납니다. 이제 유세 공식 첫날이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유세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린 사항도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정미 의원과 후보님이 표가 단일화는 없습니다. 결단코 단일화는 없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걸 바라지 않고 저 개인적으로도 없습니다. 3파전의 마지막 인물은 지난 4년간 이곳의 국회의원이었던 민경욱 후보.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사람들 얘기를 많이 공천 과정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간 끝에 자신의 지역구로 돌아왔습니다.
옛날 사진이라 잘 나오네. 걸어 가면 되지? 절로 가면 되잖아요. 분위기를 제가 여쭤봤어요. 운동원들한테 그랬더니 한 50% 정도, 반 정도는 좋고 반 정도는 좀 나쁘고 이렇다고 그래요.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반 정도만 좋아하면 50% 아니에요? 나머지는 또 두 후보가 나눠 갖는 거니까요. 오전에 보니까 심상정 대표가 여기서 출정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들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일 겁니다. 전 대표였으니까요.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를 놔두고 여기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점적으로 한다는 건데 저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옆에서 들으니까 제 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역 의원의 여유를 보이는 민경욱 후보. 그러나 새로 도입된 비례대표제에 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해 말 온갖 추악한 뒷거래로 제1야당을 패싱하고 선거법 개혁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래놓고 미래 한국당이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혹시나 의석을 빼앗길까봐 감사합니다. 예, 2056님 감사합니다. 혹여나 의석을 빼앗길까봐 비례당을 또 만들었습니다. 민경욱, 이정미 두 후보는 지난 국회에서도 격돌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 무시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연동형을 포기하라. 당시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거를 보면 분통 터집니다. 가슴 아픕니다. 찢어집니다. 하지만 앞서 이정미 후보는 선거제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단식을 했습니다. 뭐 풀어줄 사람이 왔는데 뭐 나야. 저는 아직 쎄쎄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될 때까지. 너무 그렇게 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에너지 쓰시면 안 되니까. 민의를 온전하게 의석수로 반영하게 하는 선거제도를 놓고 둘은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선거제도가 왜 개혁돼야 되는지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너무 자신이 대표해야 할 의석수보다 너무 많이 가지고 국회를 너무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자기 실력만큼 의석수를 갖는 그런 국회가 돼야지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난 1일 민경욱 후보가 선두를 달린다는 여론조사가 공개되었습니다. 지지도가 40%에 달했습니다. 출근길 인사에 나선 민경욱 후보. 아들, 딸과 함께 유세를 하러 나온 그의 얼굴은 밝아 보였습니다. 예, 85. 86. 무슨 숫자 셋이? 예, 87.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원기가 세라 87.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요, 저쪽에 손을 흔들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손을 흔드는 게 아니고 교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와가지고 7시 반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87명이 손을 흔들 때 손을 흔들어 주고 왔어요. 88. 그리고 물론 한 명은 손가락 욕을 하고 갔어요. 네, 그런 걸 다 셉니다. 그래서 이 민심 반응이 어떤가를 좀 세기 위해서 다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오늘 88, 오늘 한 300명에서 400명 목표입니다. 90이지? 91, 92. 와, 93.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23. 물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은 나쁘고 23.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되는데 23. 사람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4년 내내 보수 진영이 당선되었던 연수울. 20년 전만 해도 갯벌이었던 곳에 송도 국제도시가 들어서면서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구도심도 포함되어 있어 개발 기대 심리도 높습니다. 이정미 후보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인천에서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정미입니다. 어머니 왔어요. 안녕하시고요. 네, 한 번만 잡아주세요. 어머니 화이팅!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부터 연수구에 자리 잡고 지역 구민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후보가 자주 찾는다는 재래시장. 안녕하세요. 왼손 한번 잡아주세요. 저희는 떡집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정미 후보의 활동을 오래 지켜본 주민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정미 후보 같은 경우는 한 10몇 년 전하고 저하고 인연이 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홈마트가 이제 조그맣게 이제 작게 막 들어올 적에 우리가 그때 데모를 많이 했었거든. 저지를 했었다. 이제 못 들어오게. 동네 상권으로 못 들어오게. 그때도 와가지고 많이 지원을 많이 해줬죠. 십몇 년 전이면 지금처럼 유명한 정치인이 아닐 때는. 그렇죠. 그래도 그때 와가지고 많이 도움도 많이 주고 가고. 저 같은 경우도 전화 오면 안 받거든요. 그냥 바뀌지 장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그렇게 나오니까는 여론조사에서 우리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지지하다가도 바꿔서 그쪽을 지지해요. 우리 당에서 아예 저한테도 알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여론조사 돌려봤습니다. 여기는 현장 투표가 나옵니다. 두 거대 정당 사이 쉽지 않은 소수당의 운명. 아주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이제 양당 사이에서 저당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당 찍어야지 이런 걸 정말 저는 이번 선거에서 좀 극복해보고 싶었거든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진짜 한 3년 정도 그런 건 거저 주어지지는 않은 거니까 그러면 거대 양당보다 한 2~3배 더 열심히 일해보자. 그러면은 어느 당 싫어서 어디를 찍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정말 찍고 싶어서 찍는 표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달려왔죠. 양당 체제의 벽을 넘어보겠다는 작은 정당의 포부. 하지만 관심 선거구 8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연수을은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가 소수점까지 똑같은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민경욱 후보의 독주에서 팽팽한 양자 대결로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밤사이 SNS에서는 사표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미 찍으면 민경욱이 된다. 번번이 소수 정당의 발목을 잡아온 사표 심리. 흔들리는 지지자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힘들만 하면 한번 손 들어주시면 아유 이제 또 힘내야지. 힘들만 이거 한 2시간 이고 있으면 팔목 엄청 아파.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시민. 안녕. 어떻게 이렇게 받는 거 하나 사진 하나 찍어도 될까? 둘이? 고마워.
감사해요. 네. 믿어주세요. 네. 지지자들의 마음도 복잡합니다. 지지해요. 저는 지지해요.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정미 후보를 저는 찍을 건데 비례정당에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네. 당 때문에. 네. 당이 세가 너무 약한 당이니까. 근데 후보님 자체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플래카드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이 세가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저는 좀 고민이 돼요. 작은 정당 후보와 지지자들은 쉽지 않은 정치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수당의 텃밭을 이어받아 비교적 유리한 민경욱 후보도 여론조사로 판세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폭풍도 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언을 즐길 수 있도록 어제 KBS 여론조사가 약간 좀 접전으로 좀 더 수치가 나왔잖아요. 위축되지 않으실까요? 위축됐다기보다는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단일화는 없겠구나. 단일화를 이제 할 수는 없겠죠. 정의당에서 단일화를 요구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컸습니다. 출퇴근을 한다고 송도에서 하는데 동인천까지 출퇴근만 해. 근데 이 옷은 그냥 내가 원래 입는 옷이야. 이 아들한테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려면 당연히 우리가 이겨야지. 지금 나라가 제대로 된 거예요 지금? 어떤 면이 선생님 보시기에는? 민경호 의원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우리 아들한테 빚더미를 물려줄 수 없잖아. 애들이 제일 불쌍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자식들이. 우리는 근데 혜택을 받고 자랐는데 우리 자식들은 딱 보면 쟤들은 제일 부유하게 자라가지고 제일 고생한 세대. 정일영 후보는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호 1번 정일영에게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날도 이정미 후보는 새벽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노회찬 대표님은 딱 고개만 대면 자기는 자는다고 너무 그래서 막 3시간, 4시간만 자도 그렇게 피곤이 풀리신다고 푹 주무신다고. 나는 가수면 상태가 굉장히 오래가요.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뭐 그러니까 이게 자도 피곤이 빨리 안 풀리고. 토론회를 앞두고 민경욱 후보 캠프에서는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정미가 우리한테 좀 높은 역할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더 열심히 해서 실제로 축하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의 자꾸 거의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리 편은 못 가지고. 박빙의 판세 속에서 이기기 위한 셈법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갑니다. 세 후보가 똑같은 조건이고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4년 동안 오랜 기간 이쪽에서 주민들 곁에서 희로애락을 같이 한 입장에서 제가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오늘 공부 열심히 한다고 벼락 공부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선거는 말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당락을 바꾸는 일도 흔합니다. 유권자를 만나기 어려운 코로나 위기 속 총선이라 토론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벌써 지었다. 얼굴이 젊어지셨네. 정해달라고 했어요. 예, 잘하셨어요. 뒤에. 그리고 여기 약간 기울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시지.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이거. 물을 다 떠놨는데. 아, 여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 한 병만 더 주세요. 네네. 물 하나 더 드려요. 파이팅! 이렇게? 몸 안쪽으로 조금만. 파이팅! 새 후보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격돌하게 된 토론회. 우리도 파이트! 정인영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연수구의 주민 여러분. 든든한 여당, 힘있는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연수구 정인영 후보입니다. 정일영 후보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연결하는, 직결하는 정책이라고 이정미 후보 중에 좀 해주시죠. 네, 동문서답입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제 야당의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나선 비판하면서 뒤로는 범죄자를 옹호하는 위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서로 이제 조금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실 건데 가장 젠틀하게 하셨어요. 인물이 아니라 정당으로 결정하는 투표 경향이 커질수록 소수 정당 후보는 자신을 보여줄 기회가 절실합니다.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유세도 없고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토론회 많이 보시고 네. 판단할 수 있었으면 해요. 아, 이번엔 정말 이렇게 찍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족 마이너스 알파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보시기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준비한 대로 잘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뭐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그리고 이게 사실 무슨 이제 뭐 공격적으로 나오면 저는 뭐 2배로 갚아드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들 점잖게 그래도 비교적 점잖게 말씀을 하셔서 품격 높은 토론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 후 이정미 후보는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아, 세상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다니. 시간이 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쉬운 상황 속에서 투표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라 불려왔던 인천 연수구에서 도전장을 내민 이정미 후보. 소수당의 지역구 후보로서 거대 양당 사이에서 고군분투해야 했던 그녀의 모습은 곧 정의당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 예상됐던 정의당은 위성 정당이라는 꼼수를 꺼내든 두 거대 양당의 선거 전략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를 9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정당 투표지. 지난 총선 기호 4번이었던 정의당은 새로 나타난 비례정당들에게 밀리면서 6번을 받았습니다. 위기론 속에서 선거를 치르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를 찾았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지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의당이 6번을 다루셨더라고요. 원칙을 지키는 당이 국민을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하는 마음에 지금 급하게 옷을 만들어서 6번을 이렇게 번호를 적고 마스크도 제가 노란 마스크를 하고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는 심 대표. 하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단언컨대 이 양당의 대결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골고루 대변되는 다당제로 나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단호히 견제하고 민생을 중심으로 한 협력 정치 시대를 과감하게 열겠습니다. 정의당 양당 견제할 제3의 대안 세력으로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수혜자로 예상되었던 정의당.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될 고비에 놓였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처음에 이제 한 20% 정당 지지율에 20석 이상 교섭단체 만드는 걸 목표로 했는데 지금 쉽지 않게 됐죠. 그렇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진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례위성 정당의 경쟁 구도로 변질됐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교섭단체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일찌감치 위성 정당을 띄웠던 미래통합당. 무조건 둘째 칸 미래로 시작하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둘째 칸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부탁드리고 드러내놓고 비례정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기호 1과 5가 더불어민주당 역시 쌍둥이 당을 찍어달라 홍보했습니다. 이번에 비례정당 후보들 많이 나오고 그거 겁나. 어떤 게 겁나세요? 원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난 현재까지도 이 사람은 몇 번인지 당이 몇 번인지 그걸 몰라. 예. 그런 정도야. 그래도 예. 비례대표 정당 어디 찍으실지는 마음으로는 정하시긴 했어요? 아직 정하진 못했어. 당이 하도 많아서. 예. 30여 개가 된다며? 맞습니다. 그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꼼수인데 이제 처음에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을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더 그러면 깊이 들어가서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막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꼭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비례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들 복잡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취지는 하나도 살리지 못한 채 특이한 급조 비례정당들이 많이 생겼다는 점, 그런 거죠. 이게 한국 정치 발전에서는 후퇴라고 좀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에 당선이 많이 되든 간에 이번 21대 선거에서는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수준질은 훨씬 후퇴한 수준으로서의 국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대 정당 그 어느 쪽도 나를 대표하지 못한다 느끼는 유권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호 9번 신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지혜 후보는 이런 이들을 대변하고 싶어 출마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사랑해야지. 그리고 뭔가 디폴트가 정치의 디폴트가 중년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들 위주로 굴러간 정치가 너무 지겨웠는데 거기서 그냥 꾸준히 자기 목소리 내고 이런 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보와 보수로만 나눌 수 없는 세상. 양대 정당이 국민을 과잉 대표해 온 것이 문제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20대 무당층들이 계속 높은 그 수치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막 40%씩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냥 그들이 소속될 곳이 없기 때문에 무당층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정치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대변해줄 사람이 없고 내가 함께 하고픈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낼 정당을 만들 그리고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후보는 서대문 갑에 출마했습니다. 대표적인 586 정치인들이 경합하는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힘드시죠, 오늘. 얼굴이 맞았네요, 이거. 파이팅 하시죠. 네. 파이팅입니다. 기대 큽니다. 네. 아, 네. 아닙니다. 끝나고 감사합니다. 봬요. 네, 끝나고 뵙겠습니다. 당장의 정치 현실에서는 뭐 바로 당선되기 좀 어렵겠지만 저런 노력과 이 어떤 그런 뭐랄까요 싹수라 그럴까 정치 싹수가 보여. 저런 분들이 좀 컸으면 좋겠어. 작은 정당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회. 안녕하세요. 아직 이번에 서대문가 요원해 부동산에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아이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서대문가 기호10번 신지혜입니다. 여기 톡이 있었어요. 조심하셔요. 누군데? 저 신지혜입니다. 무소속으로 이번에 출마해요. 잘 마셔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뿌리를 내리고 정치를 바꿔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되면 이제 서대문 국회의원 한거 갖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럼요. 저는 창당할 생각도 원래 여기가 주거지가 서대문이요? 아니요. 지난 9일 소수 정당들이 모였습니다. 공동의 공약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불평등 지금 당장 기후위기 비상행동 오늘 녹색당과 미래당과 정의당이 함께한 이 자리야말로 21대 총선의 시대 정신을 압축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녹색당은 국회로 하고 싶다 국회 안 좋아라 너와라 국회 꿈꾸었던 대로의 국회가 탄생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지만 현실에선 심 대표의 지역구조차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하나 있으니까 인사를 하기 어려워. 조금 떨어졌어. 사람들이 자기 찍는 줄 알고 다른 쪽으로 알아서. 양대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턱 밑까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선거 막바지 한밤중까지 강행군이 이어졌습니다. 저번에 찍었어. 여러분들이 찍어주셨으니까 오늘의 심상정이 대통령 가운데 저 심상정과 정의당에 후보를 주십시오. 저 심상정을 후보 주시고 후보님과 가족과 주민 여러분께서 저 심상정을 키워주십시오. 상인과 여성과 청년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저 심상정에게 힘을 주십시오. 정의당을 키워주십시오. 나를 대표해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달라고 그는 호소했습니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임재성이라고 합니다. 박찬진입니다. 예. 아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뭐. 쉬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저 잘 쉰 것 같습니다. 어저께 개표 막 보시고 늦게까지 못 주무신 거 알지? 걱정인데. 아, 너무 힘들어갖고 번아웃 돼갖고요. 저 예. 일찍 좀 잤습니다. 그럼 네. 개표 과정을 못 보시고 그거는 빼먹고 예. 새벽에 깜짝 놀랐죠. 개표 결과 보시고요?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와 있어서. 우리가 흔히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 권력의 갑질 사건의 피해자셨고 이제 그 이후에 정치를 시작하시겠다고 결정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약자를 대변하는 조직이나 대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없더라. 국회라는 곳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의당 비례대표 순번이 몇 번이셨죠? 저는 6번이었습니다. 지금의 정의당이 5석밖에 비례를 얻지 못한 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 사회를 봤을 때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원칙이 깨진 거고 그걸 통해서 편법이 횡행할 수 있고 그걸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걸 정치의 세계에서도 보여주는 결과물인 거죠. 그 위성정당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언어적 그 유린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정당이 위성이 있을 수 있느냐. 정당이라면 나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어떤 걸 대변하거나 펼쳐나가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위성을 만든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많은 정당 중에 정의당을 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다른 정당들로부터도 이번 이제 비례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요청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정의당 유해정당에서도 네. 제안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의당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 제가 펼치고 싶은 정치의 세계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땅콩향 사건으로 회사 건물 앞에서 제가 1인 시를 장기간 할 때가 있었는데 그곳을 방문한 정치인 중에 고 노회찬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노회찬 의원님이 다른 정치인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문제가 뭐예요? 뭐 내가 어떻게 해주는데요? 이런 식의 이제 말씀들이 많았는데 노회찬 의원님은 제 손을 딱 잡고 하시는 말씀이 처참한 사건 속에 박창진이라는 피해자의 잘못은 없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 손을 잡아줄 테니까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공감의 언어,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공감이라는 커넥션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준 유일한 정치인이었고 저 또한 어쩌면 국회로 들어간다면 그런 정치인으로 많은 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민주당과 함께 그 방송사들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 같이 나섰으면 4, 2, 1 그렇죠. 2004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의당의 전신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진보 진영 스타들이 탄생했습니다. 뒤에서 치지 마시고요. 앞으로 좀 오시. 이들은 새벽 버스를 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공언했습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정치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할 때 이분들이 손에 닿는 거리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노회찬 대표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살아 돌아야 한다. 이거를 저한테 명령을 하셨고 노 대표님은 이제 떠나셨지만 그거는 저한테 유언으로 남아있고 사실 정의당까지 사람들이 찾아올 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죠. 근데 외면당하고 뭐 앞에서 내내 그래놓고 뒤에서 책임도 안 지고 이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마지막 문을 두드리는 곳이 정의당이에요. 문 두드릴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작은 정당이 살아남아야 한다. 자신이 뛰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정미예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식당 사장님이 이 후보를 불러 세웠습니다. 네, 제가 점심 먹으러 꼭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이게 기운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걸어가려다가 사장님 그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너무 힘이 나요. 어제도 제가 매일 인터넷에 보고 있거든요. 5,000범위 안에 있어가지고 꼭 됐으면 좋겠어요. 네.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꼭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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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돌아다니셔야 돼요. 이제 여기는 이제 1층으로 내려갈 거예요. 한 군데도 안 빠지고 가시고요. 네. 지금 반응이 어떠세요? 분위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되게 좀 현장 분위기 좋다고 하시는데요? 네, 너무나 뜨겁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김경욱 씨가 다시 그거하면 이제 민주당 표가 나뉠 것 같다고. 그분들만 다 모아서 저 이길 수 있어요. 선생님 나 진짜 이러셨어 많으시네. 의원님 잠깐만 오시고 다시 이제 시간 되시면 잠깐만 여기. 이상도. 노회찬 대표님 가셨잖아요. 네. 노회찬 대표 먼저 가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이 심상정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 남은 건데 다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손을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되게 괴로운 거예요. 저희가. 괴롭지만 괴롭지만 민주노동당을 잘못 찍었다가 이제 바꿔서 말하면 저쪽이 되면 불리하잖아요. 그런 고민이 되신가? 저는 불하지 않고 그렇게 가려고 해요. 의원님 계시고 저희도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요. 네. 이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거고요. 막바지 유세, 민경욱 후보는 승기를 놓치지 않으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길 것 같습니까? 이길 것 같습니까? 한 번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길 것 같습니까? 투표 참여 문자는 사전. 이게 문자 대비 효율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아침에는 전화 잘 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정미가 너무 일을 잘하고 이정미가 꼭 돼야 되는데 근데 이 표가 민주당이랑 분산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정미가 참 좋고 이정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대로만 다 모아도 저는 지금 당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양당 구조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사표 심리 발동시켜가지고 제3당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 그 전략을 다시 쓰고 있는 건데 바로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정일영 후보 쪽에서는 또다시 정치 거물들이 지원 유세를 나왔습니다. 그 사장님의 말씀을 그런데도 유권자 여러분께서 아직도 선택을 망설이신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막말정씨 여러분의 표로 두 개의 강한 정당과 작은 정당 하나가 격전을 벌였던 송도.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처럼 걸핏하면 보이콧으로 국정을 발목 잡는 제1야당 때문에
집권정당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에 자초되고 미래통합당에게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의 삶을 누가 지킬 것입니까? 바로 그 한가운데 작지만 강한 정당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의당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단 한석은 정의당의 재선 의원 이정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덤덤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돌아보면 후회될 것 없이 다 노력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덤덤한 마음, 주민들 선택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마지막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아직 없어요. 이정미 화이팅! 송도는 이정미다! 이정미를 찍으면 이정미가 된다! 화이팅! 송윤 후보와 통합당 이강국 후보가 접전을 벌일 것을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서울 강서 합입니다. 민주당 김병관 후보, 통합당 김은혜 후보 예측 접전. 총선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국회는 더 많은, 더 작은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 있을까? 6번들의 도전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